사람들에게 천대받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말이 어눌하다는 이유로, 다리를 전다는 이유로 그들은 마을에서 늘 피해야 할 존재로 여겨졌죠. 그런데 그 부부에게서 태어난 한 아이가 훗날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은 천대받던 부부가 세상을 살린 천재를 낳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달빛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롤로그. 30년 후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어요.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산기슭 작은 의원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태민. 한때 이 마을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라 불렸던 사람이었죠. 태민은 낡은 의서를 넘기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시작은 그 겨울이었지. 첫 번째 장, 낙인 찍힌 사람들. 30년 전 전라도 깊은 산골, 이상한 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지고 열이 오르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죠. 저주다, 산신령님이 노하셨어. 마을 어귀에는 황토로 금줄이 쳐졌습니다. 아무도 마을 밖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그 마을 끝자락에 준서와 수진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가난했어요. 준서는 말이 어눌했습니다. 어릴 적 큰 병을 앓은 후유증이었죠. 수진은 한쪽 다리를 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피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모여 사니 병이 도는 거야. 부정한 기운이 저 집에서 나와 손가락질이 끊이지 않았어요.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이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갔어요. 마을 아낙네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다가가자 모두 뒤로 물러섰어요. 저리 가! 내가 물을 만지면 물이 더럽혀져. 한 아낙이 소리쳤습니다. 수진의 물동이가 땅에 떨어졌어요. 물이 쏟아지고 동이가 깨졌습니다. 수진은 그냥 고개를 숙인 채 돌아왔어요. 눈물을 참으면서. 집으로 돌아온 수진을 준서가 맞이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하지만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준서가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제대로 된 남편이었다면. 아니에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였어요. 수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찾아왔어요. 이 힘든 세상에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하지만 준서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가 잘 키울 거예요. 우리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수진의 진통이 시작됐어요. 산파를 부르러 갔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런 집에 가면 나까지 저주받아. 준서는 혼자 아내를 돌봐야 했어요. 여보, 힘내요. 조금만 더. 준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수진의 신음은 커졌어요. 마침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기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또렷이 뜨고 부모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 맑고 깊었습니다. 마치 어른 같았어요. 준서와 수진은 놀라 말을 잃었습니다. 이 아이, 보통 아기가 아니야. 다음 날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절름발이 집에서 괴물이 태어났대. 아기가 울지도 않고 눈만 빤히 뜬다던데 귀신이 씌었나 봐. 사람들은 더욱 그 집을 피했어요. 아무도 축하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을 던지는 아이들도 있었죠. 준서는 아들을 안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았어요. 태민아, 아빠가 너를 지킬게. 준서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너는 특별한 아이야. 아기 태민이는 아버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리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태민이가 100일이 되던 날이었어요. 집 마당에 길 잃은 새 한 마리가 떨어졌습니다. 날개가 부러져 있었어요. 태민이가 기어가서 새를 만졌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새의 날개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며칠 후 새는 다시 날아갔습니다. 수진이 그 광경을 보고 놀랐어요. 여보, 우리 아이가.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 아이 요술을 부린대.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돼. 저주받은 집이야.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은 점점 커졌어요. 누군가 돌멩이를 집에 던졌습니다. 꺼져라, 마을을 떠나. 준서는 아내와 아이를 집 안으로 숨겼어요. 그날 밤 마을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저 집안을 마을에서 내쫓아야 해. 그래, 저 아이 때문에 병이 더 퍼지는 거야. 내일 아침에 쫓아내자. 준서는 창문 밖에서 그 소리를 엿들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떠나야 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서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몇 벌 안 되는 옷까지, 남은 쌀 한 줌, 그리고 태민이를 업을 포대기. 그게 전부였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산으로 가요. 거기서 길을 찾아봐요. 수진이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떠나기 전 준서는 태민이를 안고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태민아, 미안하구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아빠가 제대로 된 사람이었다면? 하지만 태민이는 아빠를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미소였어요. 그 미소를 보자 준서의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특별해. 우리가 잘 키우면 돼.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세 식구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어요. 빨리 가요. 준서가 수진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태민이는 아빠 등에서 조용히 있었어요. 마을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두 번째 장, 계곡의 비밀. 새벽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준서는 태민이를 업고 가파른 산길을 올랐어요. 수진은 절뚝거리며 뒤따라왔습니다. 여보, 잠깐 쉬어가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다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안전할 거예요. 준서의 목소리도 지쳐 있었어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였습니다. 가족은 깊은 계곡을 발견했어요. 물소리가 청아하게 들렸습니다. 여기서 쉬어요. 준서가 수진을 바위에 앉혔어요. 태민이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계곡은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사람의 흔적은 전혀 없었죠. 태민이가 갑자기 어느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1살도 안 된 아기가 손가락으로 계곡 위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준서가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절벽 틈새에 뭔가 빛나는 게 보였어요. 저게 뭐지?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니 붉은 열매가 달린 풀이었습니다. 준서는 약초에 대해 잘 몰랐지만 뭔가 특별해 보였어요. 준서가 약초에 손을 뻗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르릉, 땅이 흔들렸어요. 뒤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곰이었어요. 집채만한 곰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으르르릉. 준서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준서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곰은 계속 다가왔어요.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준서는 큰 나뭇가지를 집어들었어요. 물러서. 하지만 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서와 곰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태민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으앙. 하지만 그 울음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노래 같았어요. 곰이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태민이를 쳐다봤어요. 태민이는 곰을 향해 두 팔을 뻗었습니다. 곰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준서는 숨을 죽였습니다. 곰은 태민이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코를 킁킁거리며 태민이를 냄새 맡았습니다. 잠시 후 곰은 태민이의 손을 핥았어요. 곰은 뒤돌아서 절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한 약초를 입으로 물어왔어요. 준서 발치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곰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준서와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수진의 다리 상처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열이 나고 붓기 시작했어요. 준서는 곰이 준 약초를 지기겨 상처에 발랐습니다. 아파도 참아요, 여보.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붓기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상처는 완전히 나았어요. 가족은 계곡 근처에 작은 움막을 지었습니다. 나무를 엮고 풀로 지붕을 덮었어요. 비바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지내요. 겨울이 지나면 다른 마을을 찾아봐요. 준서가 말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여기도 나쁘지 않아요. 태민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랐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빨랐어요. 1살이 되기도 전에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풀과 나무를 가리키며 소리를 냈어요. 아, 봐. 마치 그것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산짐승들이 태민이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토끼, 노루, 다람쥐, 심지어 까치도 날아왔습니다. 태민이가 손을 뻗으면 동물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가와서 손을 핥았습니다. 준서는 아들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해. 어느 날 밤 수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났어요. 그 아이는 하늘이 보낸 아이입니다. 노인이 말했어요. 많은 사람을 구할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하지만 길은 험할 것입니다. 수진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눈이 계곡을 하얗게 덮었어요. 먹을 것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서는 매일 산에 올라 뭐라도 구해왔지만 충분하지 않았어요. 태민이는 배고파도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모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괜찮아, 태민아. 아빠가 뭔가 구해올게. 준서가 사냥감을 찾아 숲을 헤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그 거대한 곰이었습니다. 곰은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어요. 토끼였습니다. 곰은 준서에게 다가와 토끼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다시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준서는 토끼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보, 고기를 구했어요. 그날 밤 가족은 오랜만에 따뜻한 고깃국을 먹었습니다. 태민이는 숲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마치 곰에게 감사하는 것처럼. 준서가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태민아, 너는 동물들과 이야기할 수 있구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계곡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태민이는 이제 두 돌이 가까워졌습니다. 말도 제법 했어요. 아빠, 저기 아파요. 태민이가 숲속을 가리켰습니다. 준서가 가보니 다친 새끼 노루가 있었어요. 태민이는 새끼 노루에게 다가갔습니다. 다친 다리를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그러자 빛이 태민이 손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은은한 초록빛이었어요. 새끼 노루가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나은 거예요. 수진이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막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가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준서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의 능력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어. 마을에 돌던 병도 혹시 태민이가 고칠 수 있는 거 아닐까? 하지만 두려움도 컸어요.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받아줄까? 아니면 더 무서워할까? 다음 날 아침 준서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마을로 돌아가요. 수진이 놀라 물었어요. 왜요? 우릴 쫓아낸 곳인데. 태민이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어요. 병을 고칠 수 있다고요. 준서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세상에 나갈 때가 됐어요.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은 계곡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약초들을 챙겼어요. 태민이는 숲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곰 아저씨. 그때 멀리서 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으르릉, 마치 작별 인사 같았습니다. 태민이가 빙그레 웃었어요. 가족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이 아니었어요. 당당한 귀환이었습니다. 준서는 아들을 안고 말했어요. 태민아, 이제 내가 사람들을 도와줄 차례야.
태민이는 맑은 눈으로 아빠를 쳐다봤습니다. 네, 아빠. 아픈 사람 고쳐줄 거예요. 짧지만 또렷한 대답이었어요. 세 번째 장, 냉대와 기적. 1년 만에 돌아온 마을은 더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집들은 문을 굳게 닫고 있었어요. 길거리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상해, 너무 조용해. 준서가 중얼거렸어요. 마을 입구에 붉은 천이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역병이 여전히 돌고 있다는 표시였어요. 가족이 마을 안으로 들어서자 창문이 하나 둘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어 쳐다봤어요. 저 사람들이 돌아왔어. 또 재앙을 가져오려고. 당장 쫓아내. 돌멩이가 날아왔습니다. 준서는 태민이를 품에 꼭 안았어요. 우리는 도우러 왔어요. 준서가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촌장의 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여자의 울음소리였어요. 준서가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촌장의 며느리가 마당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도련님이 촌장의 어린 손자가 방 안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5살쯤 된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헉, 촌장이 아이 옆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손을 쓸 수 없대. 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민이가 준서의 품에서 내려왔습니다.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촌장이 소리쳤습니다. 저리가, 저주받은 아이는? 하지만 태민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병든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변했어요. 태민이의 손에서 초록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은은하고 따뜻한 빛이었어요. 병든 아이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헉, 거칠던 숨소리가 점점 고르게 변했어요. 촌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무슨... 며느리가 입을 막았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태민이가 손을 놓았습니다. 병든 아이가 눈을 떴어요. 할아버지?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어요. 촌장이 손자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살았어.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촌장님 손자가 나았대. 저 아이가 고쳤대. 어떻게? 손을 대니까 빛이 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촌장은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 아이는 귀신이 아니다. 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신령님이 보내신 아이다. 내 손자를 살린 은혜를 잊을 수 없다. 촌장이 준서 가족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하시오. 우리가 잘못했소. 그날 저녁 한 농부가 찾아왔습니다. 제 아내도 좀 봐주시겠습니까? 겁먹은 표정이었지만 필사적이었어요.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민아, 가자. 태민이는 아빠 손을 잡고 농부를 따라갔어요. 작은 발걸음이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환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태민이는 하나하나 손을 대며 치유했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걱정했어요. 태민아, 좀 쉬어야지. 아니에요, 아빠.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태민이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태민이는 쓰러졌습니다. 태민아, 준서가 아들을 안아 올렸어요. 수진이 달려왔습니다. 무리했어. 너무 무리했어. 태민이는 미약하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사흘 동안 태민이는 잠만 잤습니다. 그동안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병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태민이가 치유한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어요. 거리에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준서의 집 앞에 음식을 놓고 갔어요. 태민이가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눈빛이 더 깊어졌습니다. 아빠, 엄마? 태민이가 말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알았어요. 준서와 수진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2살 아이의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또렷했어요. 저는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해야 해요.
태민이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마을에도, 다른 고을에도. 수진이 아들을 꼭 안았어요. 우리 태민이 너무 어린데. 괜찮아요, 엄마. 저는 특별하게 태어났으니까요. 며칠 후 낯선 노인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태민이라는 아이를 만나고 싶소. 노인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준서의 집으로 안내했어요. 노인은 태민이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찾았소. 드디어 찾았소. 노인의 이름은 백의원. 한때 궁궐에서 일했던 명의였습니다. 10년 전 나는 꿈을 꾸었소. 백의원이 말했어요. 초록빛을 내는 아이가 세상을 구한다는 꿈을. 그 아이를 찾아 전국을 돌아다녔소. 그리고 드디어 그대를 만났소. 백의원은 태민이에게 청했습니다. 내 제자가 되어주시오. 그대의 능력만으로는 부족하오. 의술을 배워야 하오. 약초를 알아야 하오. 태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스승님. 그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수련이 시작됐습니다. 백의원은 태민이에게 약초를 가르쳤어요. 이것은 감초, 이것은 당귀. 태민이는 한 번 보면 기억했습니다. 이건 어디에 쓰여요? 열을 내리고 독을 푸는데. 태민이의 배움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태민이의 소문은 이웃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기적의 아이가 있다더라. 손만 대면 병이 낫는다더라. 사람들이 먼 곳에서도 찾아왔어요. 준서의 집은 작은 의원이 되었습니다. 매일 환자들로 붐볐어요. 하지만 모두가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에 원래 있던 의원 조 선생이 분노했어요. 저런 어린애가 무슨 의술을. 귀신 장난일 뿐이야. 조 선생의 환자들이 모두 태민이에게로 갔거든요.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조 선생의 눈에 아기가 번뜩였습니다. 조 선생은 이웃 고을의 부유한 상인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 상인의 이름은 황대감. 저 아이를 없애야 합니다. 조 선생이 말했어요. 아니,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지. 황대감이 비웃었습니다. 저런 능력이 있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어. 두 사람은 사악한 계획을 짰습니다. 그날 저녁 태민이 가족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태민아, 오늘도 수고했다. 준서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요, 아빠. 사람들이 웃는 걸 보면 기뻐요. 수진이 아들에게 밥을 떠먹여 줬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착해. 가족의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4번째 장, 습격의 밤. 그날 밤 태민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달도 구름에 가려져 있었어요. 아빠? 태민이가 준서를 깨웠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준서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준서는 즉시 수진을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위험해요. 수진이 놀라 일어났어요. 준서는 집안의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옷장 뒤에 숨겨둔 칼 한 자루를 꺼냈어요. 여보, 그게... 수진이 놀랐습니다. 준서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한밤중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담을 넘어왔어요. 5명이었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자가 신호를 보냈어요. 사내들은 소리 없이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순간이었어요. 문이 안에서 활짝 열렸습니다. 준서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평소의 준서가 아니었습니다. 칼을 든 손이 흔들림 없이 단단했어요.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내 가족에게 손대지 마라.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자객들이 웃었습니다. 어눌한 놈이 칼을 들었네. 하지만 리더는 달랐어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준서의 자세가 완벽했거든요. 너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리더가 중얼거렸어요. 자객 한 명이 덤벼들었습니다. 칼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준서는 가볍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역공, 퍽, 자객이 나가 떨어졌어요. 너무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나머지 자객들이 긴장했어요.
준서의 머릿속에 과거가 스쳐갔습니다. 10년 전 그는 왕실 호위무사였어요. 최고의 검술 실력자였죠. 하지만 궁궐 내 권력 다툼에 휘말렸습니다. 누명을 쓰고 도망쳐야 했어요. 그때부터 바보 행세를 하며 숨어 살았던 겁니다. 준서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쉭, 쉭. 달빛에 칼날이 번쩍였어요. 자객들의 무기가 튕겨나갔습니다. 이건 왕실검법이잖아. 리더가 소리쳤어요. 네가 누구냐? 준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손에 활을 들고 있었어요. 절뚝거리는 다리였지만 자세는 흔들림 없었습니다. 활 시위를 당겼어요. 쉭! 화살이 날아가 자객의 어깨를 맞췄습니다. 여보도 활을? 준서가 놀랐어요. 수진도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궁중의녀였어요. 하지만 같은 사건에 휘말려 도망쳐야 했죠. 그때 준서를 만났고 함께 숨어 살았던 겁니다. 두 사람 모두 과거를 숨기고 살아왔던 거예요. 서로를 지키기 위해. 집안에서 태민이가 나왔습니다. 그만하세요. 어린 목소리였지만 힘이 있었어요. 태민이의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초록빛이 아니라 금빛이었어요. 자객들이 눈부심에 비틀거렸습니다. 으악, 눈이. 리더는 직감했습니다. 이 싸움은 이길 수 없어. 퇴각한다. 자객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어요. 준서는 쫓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싸움이 끝나고 조용해졌습니다. 가족은 집안에 모여 앉았어요. 준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태민아, 내가 숨긴 게 있어요. 준서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놨습니다. 왕실 호위무사였던 것, 누명을 쓰고 도망친 것, 모든 진실을 말했어요. 수진도 자신의 과거를 밝혔습니다. 저도 궁중의녀였어요. 당신과 같은 사건에 휘말렸죠. 그때 당신을 만났고 함께 도망쳤어요. 태민이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엄마. 태민이가 말했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게 중요해요. 3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준서와 수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 의원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소? 집 주변의 흔적을 보고 알아챈 거예요. 준서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백 의원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은 다시 올 것이요.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야 하오. 백 의원이 말했습니다. 내게 아는 곳이 있어. 산 너머 큰 고을에. 거기서 태민이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 준서와 수진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떠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촌장이 나섰습니다. 가지 마시오. 우리를 버리지 마시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태민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곧 돌아올게요.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게 배우고 올게요. 마을 사람들은 떠나는 가족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먹을 것, 옷, 돈, 이거라도 가져가시오. 은혜를 잊지 않겠소. 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해가 뜨는 아침이었습니다. 가족은 백 의원과 함께 마을을 떠났어요. 뒤돌아보니 마을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태민이도 손을 흔들었어요. 안녕, 다시 만나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멀리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도망친 자객의 리더였어요. 도망은 가는구나. 리더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황대감님의 명령이니까. 그림자처럼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5번째 장, 험난한 여정. 산길은 가팔랐습니다. 수진의 다리가 점점 아파왔어요. 여보, 괜찮아요? 준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어요. 백 의원이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어가시오. 쉬는 동안 백 의원은 태민이를 데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기 보이는 풀이 뭔지 아느냐?
네, 당귀예요. 혈액순환에 좋아요. 저건요? 감초요. 독을 풀고 기운을 돋워줘요. 백 의원이 감탄했습니다. 놀랍구나. 벌써 이렇게 많이 알다니.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사람이 있었어요.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에요. 태민이가 달려갔습니다. 나그네는 산적들에게 습격당한 것 같았어요. 살려주시오. 백 의원과 태민이가 함께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백 의원이 상처를 봉합하는 동안 태민이는 손을 얹었어요. 초록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상처가 빠르게 아물기 시작했어요. 나그네의 안색이 좋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그네가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조심하시오. 이 산길에 산적들이 많소. 그리고 검은 옷 입은 자들도 봤소. 준서의 얼굴이 굳었어요. 검은 옷? 그렇소. 누군가를 찾는 것 같았소. 추격자들이 따라온 거였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하오. 백 의원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절이 있소. 거기까지 가면 안전할 것이오. 일행은 서둘러 길을 재촉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숲은 점점 깊어졌어요. 갑자기 앞을 가로막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산적들이었어요. 10명쯤 되었습니다. 지나가려면 통행세를 내놔. 우두머리가 큰 칼을 휘둘렀어요. 준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는 가진 게 없소. 없다고? 저 아이는 뭐냐? 산적이 태민이를 가리켰어요. 팔면 돈이 되겠는데? 준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칼자루를 잡았어요. 내 아들을 건드리는 자는 죽는다. 산적들이 웃었습니다. 큰 소리치네. 백 의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우리 중에 의원이 있소. 혹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겠소. 산적 우두머리가 코웃음을 쳤어요. 의원? 거짓말. 그때 한 산적이 말했습니다. 두목, 막내가 열병으로. 막내 산적은 막사에 누워 있었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있었어요. 이틀째이래요. 곧 죽을 것 같아요. 다른 산적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태민이가 다가갔어요. 제가 고쳐줄게요. 손을 얹자 초록빛이 흘렀습니다. 막내 산적이 눈을 떴습니다. 형님들, 살았다. 막내가 살았어. 산적들이 환호했어요. 우두머리가 태민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막내는 내 동생이요. 살려줘서 감사하오. 산적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은혜를 갚겠소. 우두머리가 말했습니다. 어디까지 가시오? 저 산 너머 절까지. 알았소. 우리가 호위하겠소. 산적들이 일행을 애워쌌어요. 이제는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산길 중턱에서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도망간 자객들이었어요. 거기 서라. 하지만 산적들이 앞을 막았습니다. 우리 은인들이시다. 한 발자국도 못 지나간다. 자객들과 산적들이 대치했어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쨍쨍. 준서도 검을 빼들었습니다. 백 의원은 가족을 보호했어요. 어서 가시오. 우리가 막겠소. 산적 우두머리가 외쳤습니다. 준서와 가족은 산적들의 희생 속에 달렸습니다. 태민이는 뒤를 돌아봤어요. 저 사람들, 걱정하지 마라. 산적들은 산을 잘 아니까 괜찮을 거야. 백 의원이 위로했습니다. 마침내 절이 보였어요. 높은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찰이었습니다. 절 문을 두드렸습니다. 늙은 스님이 문을 열었어요. 백 의원 자네였군? 주지 스님 도와주시오. 들어오게. 일행은 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안전한 곳에 도착한 거예요. 절은 고요했습니다. 일행은 객실에서 쉴 수 있었어요. 수진이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아이고, 다리가. 태민이가 어머니의 다리를 치료했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초록빛이 다리를 감쌌습니다. 밤, 주지 스님이 태민이를 불렀습니다. 아이야, 이리 오너라. 태민이가 다가갔어요. 스님은 태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게는 큰 운명이 있구나. 많은 사람을 구할 것이다. 하지만 길은 험할 것이니라. 괜찮아요, 스님?
태민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각오했어요.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게 제 길이에요. 험해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스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훌륭하구나. 참으로 훌륭해. 그날 밤 가족은 모여 앉았습니다. 태민아, 힘들지? 준서가 물었어요. 아니요, 아빠. 재미있어요. 재미있어? 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도와주는 게 좋아요. 태민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순수한 아이의 모습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일행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주지 스님이 배웅했어요. 부처님의 가호가 있기를. 절을 나서는 가족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목적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큰 고을, 그곳에서 태민이는 본격적으로 의술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6번째 장, 큰 고을의 시련. 산을 넘어 드디어 큰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이름은 청주. 사람들로 붐비는 번화한 곳이었어요. 와, 사람이 정말 많아. 태민이가 놀라 중얼거렸습니다. 높은 건물들, 넓은 거리, 화려한 상점들. 산골 마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백 의원이 일행을 약재 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온갖 약초와 한약재가 가득했어요.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어. 태민이는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처음 보는 약재들이 많았어요. 이건 뭐예요? 사양이란다. 아주 귀한 약재지. 시장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신의 손이라는 의원이 있대. 만병통치약을 판다더라. 비싸지만 효과가 대단하대. 하지만 백 의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자는 가짜요. 내가 아는 사기꾼이요. 그 가짜 의원의 이름은 이돌쇠. 원래는 떠돌이 약장수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부자가 되어 큰 저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만병통치약, 모든 병을 고칩니다. 하인들이 거리에서 외쳐댔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비싼 약을 샀습니다. 한 농부가 약을 사갔습니다. 이걸 먹으면 정말 나을까요? 물론입니다. 신의 손이 만든 약이에요. 하지만 그 약은 그냥 밀가루와 약초를 섞은 것뿐이었어요. 실제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속고 있었던 거죠. 길거리에서 한 여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품에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아기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태민이가 다가갔어요. 제가 볼게요. 여인이 놀라 태민이를 쳐다봤습니다. 태민이가 아기를 살폈습니다. 목에 가래가 많이 끼었어요. 손을 얹자 초록빛이 흘렀어요. 아기가 기침을 하더니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으앙. 건강한 울음소리였어요. 여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 아이가 병을 고쳤어. 손만 댔는데 신의 손보다 대단한데? 소문이 빠르게 퍼졌어요. 사람들이 태민이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제 아이도 좀 봐주세요. 저도요? 이 돌쇠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어린애가 병을 고친다고? 얼굴이 붉어졌어요. 내 장사를 방해하는구나. 저놈들을 없애야 해. 이 돌쇠는 고을의 권력자 송대감과 한패였습니다. 둘이 함께 백성들을 속여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송대감의 하인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대감님이 급하게 아프십니다. 어서 와주십시오. 백 의원이 의심스러워했어요. 뭔가 이상하오. 하지만 준서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픈 사람을 방치할 순 없어요. 송대감의 저택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무사들이 에워쌌어요. 꼼짝 마라. 함정이었습니다. 송대감이 나타났어요. 내 놈들이 내 장사를 방해하는구나. 송대감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죽이긴 아깝지. 대결을 하자. 누가 진짜 의원인지. 이기면 내 고을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지. 지면 영원히 꺼져라. 준서가 칼자루를 잡았지만 백 의원이 막았어요. 좋소. 받아들이겠소. 백 의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정하게 해야 하오. 물론이지. 고을 사람들을 심판관으로 하면 되지. 송대감이 웃었어요.
내일 장터에서 대결한다. 누가 더 많은 환자를 고치나 겨루는 거야. 그날 밤 일행은 작은 여관에 묵었습니다. 백 의원이 태민이를 가르쳤어요. 내일은 진짜 실력 싸움이다. 마음을 가다듬어라. 태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승님. 걱정하지 마세요. 태민이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다음 날 장터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어요. 한쪽에는 이 돌쇠가 화려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태민이와 백 의원이 서 있었어요. 자, 시작한다. 송대감이 선언했습니다. 이 돌쇠가 먼저 환자를 불렀습니다. 이리 오시오. 한 노인이 나왔어요. 허리가 아프다고? 이 만병통치약을 드시오. 노인이 약을 먹었습니다. 오, 좀 나은 것 같소. 하지만 사실 그 노인은 이 돌쇠가 미리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백 의원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진짜 아픈 사람을 봅니다. 한 여인이 앞으로 나왔어요. 제 아들이 걷지 못해요. 5살 된 아이가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가 약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건 못 고칠 텐데. 태민이가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프지 않을 거야. 손을 아이의 다리에 얹었어요. 초록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장터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태민이가 손을 떼었습니다. 일어나봐. 태민이가 말했어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일어섰습니다. 한 발, 2발, 걷기 시작했어요. 엄마, 내가 걸어요.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달려와 아들을 안았어요. 장터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돌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송대감도 당황했어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저 아이가 진짜야. 이 돌쇠는 사기꾼이었어. 우리 돈 돌려줘. 이 돌쇠와 송대감은 도망쳐야 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태민이를 들어올렸습니다. 만세, 만세, 진짜 신의 손이다. 우리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태민이는 조금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준서와 수진이 뿌듯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백 의원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부터 태민이는 고을에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작은 의원을 열었어요. 매일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태민이는 하나하나 정성껏 치료했어요. 백 의원의 가르침대로 약도 쓰고 자신의 능력도 사용했습니다. 고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7번째 장, 역병의 그림자. 몇 달이 흘렀습니다. 태민이는 이제 4살이 되었어요. 키도 활쩍 자랐습니다. 의원은 늘 환자들로 붐볐지만 행복했어요. 준서는 의원 일을 도왔고 수지는 약을 다리는 일을 맡았습니다. 가족은 조용하지만 보람찬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도와주세요. 얼굴이 새파랗고 온몸에서 이상한 반점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태민이가 본 적 없는 증상이었어요. 이게 무슨 병이지? 백 의원도 당황했습니다. 태민이가 손을 얹었습니다. 초록빛이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남자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이상해. 왜 안 되지? 태민이가 당황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백 의원이 온갖 약을 써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해가 지기 전 남자는 숨을 거뒀습니다. 마지막 신음과 함께 태민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살리지 못했어요. 처음으로 환자를 잃은 거였습니다. 그날 밤 태민이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태민아, 네 잘못이 아니야. 준서가 위로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열심히 했어야 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수진이 아들을 안았어요. 괜찮아, 태민아, 괜찮아. 다음 날 또 같은 증상의 환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사흘 만에 3명이 같은 병으로 죽었어요. 고을에 공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역병이다. 다시 역병이 돌아왔어. 사람들이 집 안에 숨었어요. 백 의원이 말했습니다. 이건 보통 병이 아니오. 원인을 찾아야 하오. 태민이가 물었어요. 어떻게요? 병이 처음 시작된 곳을 찾는 거지.
백 의원과 태민이는 고을을 돌아다니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고을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북쪽 거기엔 뭐가 있죠? 우물이 있어. 마을 공동 우물이. 백 의원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물을 조사해 봐야겠어. 우물로 갔습니다. 물을 떠서 살펴봤어요. 냄새도 이상했고 색깔도 탁했습니다. 이 물이 오염됐어요. 태민이가 말했습니다. 뭔가 나쁜 기운이 느껴져요. 백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물이 문제였구나. 우물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공장이 있었어요. 염색 공장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폐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우물을 오염시킨 거였죠. 저 공장 누구 거예요? 송대감의 것이요. 역시 그 악당이었습니다. 백 의원과 태민이는 폐수를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오염된 물도 병에 담았어요. 이걸 증거로 고을 원님께 보여드려야 하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을 원님도 송대감과 한패였거든요. 그럼 어떡해요? 한양으로 가야 하오. 임금님께 직접. 소식을 들은 송대감이 움직였습니다. 저놈들이 증거를 모으고 있다고? 당장 막아라. 무사들을 보냈어요. 태민인의 의원을 습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서가 막아섰어요.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무사들이 의원을 애워쌌어요. 나와라. 준서가 칼을 들고 나갔습니다. 쨍쨍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준서의 검술은 여전히 뛰어났습니다. 무사들이 하나둘 쓰러졌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태민이를 지키자. 우리 은인을 해치지 마라. 태민이가 고쳐준 사람들이었습니다. 농부들, 상인들 모두가 모였어요. 송대감의 무사들은 수적으로 밀렸습니다. 후퇴한다. 무사대장이 외쳤어요. 무사들이 도망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이겼다. 태민이가 사람들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한양으로 가야 하오. 백 의원이 말했습니다. 송대감이 계속 방해할 것이오. 임금님께 직접 호소해야 하오.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을 데리고 가겠소. 여기 두면 위험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가족은 짐을 쌌습니다. 증거물을 조심스럽게 챙겼어요. 마을 사람들이 전송을 나왔습니다. 꼭 돌아오세요. 우리가 기다릴게요. 촌장이 말했어요. 태민이는 우리의 희망이요. 한양까지는 보름길이었습니다. 송대감이 자객을 보낼 게 뻔했어요. 조심해야 하오. 백 의원이 경고했습니다. 준서는 칼을 허리에 차고 수지는 활을 챙겼어요. 태민이도 각오를 다졌습니다. 꼭 성공할 거예요.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숲길에서 자객들이 나타났어요. 거기 서라. 준서가 칼을 뽑았습니다. 가시오. 제가 맡겠소. 백 의원이 가족을 데리고 먼저 갔어요. 준서는 혼자 자객들과 맞섰습니다. 준서의 검술은 예술이었습니다. 쨍, 쉭, 쾅. 자객들이 하나씩 쓰러졌어요. 하지만 적은 계속 몰려왔습니다. 준서의 팔에 상처가 생겼어요. 피가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태민이가 뛰어나갔습니다. 안 돼, 태민아. 수진이 소리쳤지만 태민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빠에게 달려갔습니다. 손을 아빠의 상처에 댔어요. 초록빛이 흘렀습니다.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어요. 준서가 태민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빨리 가자. 가족은 말을 타고 달렸어요. 자객들이 쫓아왔지만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오늘은 여기서 쉬어가자. 일행은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태민이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양에 가면 임금님께 말씀드릴 거야. 역병의 원인을 알려드리고 송대감 같은 나쁜 사람을 벌 받게 할 거야. 태민이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비록 4살이지만 마음은 어른보다 강했어요. 한양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8번째 장 궁궐의 문. 드디어 한양이 보였습니다.
높은 성벽, 큰 궁궐, 넓은 거리. 태민이는 처음 보는 도성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와, 정말 크다. 하지만 긴장감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곳에서 임금님을 만나야 했으니까요. 백 의원이 먼저 궁궐에 상소를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들은 냉담했어요. 상소? 누구나 쉽게 올릴 수 있는 줄 아시오? 순서가 있어. 몇 달은 기다려야 하오. 백 의원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 그래도 규칙은 규칙이요. 며칠을 궁궐 앞에서 기다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준서가 분노했습니다. 이럴 순 없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궁궐의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송대감은 한양에도 손을 뻗쳐놓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에 관리들을 매수했어요. 태민이란 아이와 백 의원의 상소를 막아라. 절대 임금님 귀에 들어가선 안 된다. 관리들은 돈을 받고 움직였습니다. 태민이 가족의 호소는 묻혔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행은 작은 여관에 머물고 있었어요. 돈도 떨어지고 희망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떡하죠? 수진이 눈물을 흘렸어요. 준서도 답이 없었습니다. 태민이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때 거리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한 상궁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내관 마마가 쓰러지셨어요. 궁궐 내관이 길에서 쓰러진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어요. 태민이가 뛰어나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어요. 어린애가 뭘 안다고? 하지만 태민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관에게 다가가 손을 얹었어요. 초록빛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관이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상궁이 놀라 소리쳤어요. 내관 마마, 정신을 차리셨어요. 내관은 태민이를 쳐다봤습니다. 네가 날 살렸느냐? 네. 내관의 눈에 감사의 빛이 떠올랐어요. 내 이름이 뭐냐? 태민이에요. 태민, 잘 기억하겠다. 내관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나는 궁궐 내의원의 김내관이다. 내게 은혜를 입었으니 갚아야겠구나. 태민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김내관이 가족을 궁궐로 데려갔습니다. 이분들은 내 손님이요. 문지기들이 길을 터줬어요. 드디어 궁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준서와 수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백 의원이 속삭였습니다. 하늘이 도우시는구나. 내의원은 궁궐의 의료기관이었습니다. 최고의 의원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무슨 일이죠? 백 의원이 물었어요. 왕자님이 위독하시오. 김 내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린 왕자가 병들어 있었습니다. 임금님의 외아들이었어요. 의원들이 온갖 약을 써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어떤 약도 듣지 않습니다. 태민이가 왕자를 보는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청주에서 본 병이에요. 같은 역병이었습니다. 제가 고쳐드릴 수 있어요. 태민이가 말했습니다. 의원들이 비웃었어요. 어린애가 무슨, 우리도 못 고치는데? 하지만 김내관이 막아섰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살렸소. 한번 기회를 주시오. 임금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게 사실이냐? 임금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민이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소인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왕자님만 고쳐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무슨 뜻이냐? 태민이가 품에서 증거물을 꺼냈습니다. 오염된 물과 폐수 표본이었어요. 이 병의 원인은 청주에 오염된 우물입니다. 송대감의 공장에서 나온 독이 물을 오염시켰습니다. 왕자님도 여행 중 그 물을 드신 게 분명합니다. 임금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송대감이라고 했느냐? 임금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자가 내 아들을 임금님이 주먹을 쥐었어요. 당장 체포하라. 명이 떨어졌습니다. 금군들이 달려나갔어요. 이제 왕자님을 고쳐야 합니다. 태민이가 왕자에게 다가갔어요.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초록빛만으로 부족했어요. 백 의원이 말했습니다. 독을 먼저 빼내야 하오. 특별한 약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치료가 계속됐습니다. 태민이는 한시도 왕자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초록빛을 계속 내보냈습니다. 백 의원이 약을 먹이고 수진이 이마를 닦아줬어요. 준서는 밖에서 지켰습니다. 임금님도 밤새 기도하셨어요. 동이 틀 무렵이었습니다. 왕자가 눈을 떴어요. 아버지,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임금님이 달려가 아들을 안았어요. 내 아들, 내 아들아.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임금님이 태민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백 의원이 놀랐어요. 아니요, 이 아이는 내 아들을 살렸소. 내게는 아들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요. 임금님이 태민이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벼슬도 주고 금은 보화도 주겠다. 하지만 태민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하, 소인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주의 백성들을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쁜 사람들을 벌해 주십시오. 임금님이 감동했습니다. 훌륭하구나. 정말 훌륭해. 걱정하지 마라. 송대감과 그 무리는 모두 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청주에는 새로운 원님을 보내겠다.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마. 태민이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그리고 임금님이 말을 이었어요. 내게 특별한 임무를 주고 싶구나.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픈 백성들을 고쳐주겠느냐? 어의 칭호를 주겠다. 태민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전하, 기꺼이 받들겠습니다. 이것이 태민이가 꿈꾸던 일이었어요. 9번째 장, 전국을 누비다. 임금님은 태민이에게 특별한 말 한 필을 하사했습니다. 흰 털을 가진 아름다운 말이었어요. 이 말의 이름은 백운이다. 너를 전국 어디든 데려다 줄 것이다. 태민이가 말에 올라탔어요. 백운은 온순하면서도 힘이 넘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여정을 떠나기 전 가족이 모였습니다. 태민아, 조심해야 한다. 준서가 아들의 어깨를 잡았어요. 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알았어요, 엄마. 백 의원도 함께 갈 예정이었어요. 내가 너를 보필하겠다. 남쪽 지방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이상한 피부병이 돌고 있었어요. 바닷물 때문일까요? 태민이가 물었습니다. 아니다. 소금 만드는 방법이 잘못됐구나. 백 의원이 판단했어요. 태민이는 환자들을 하나씩 치료하고 올바른 소금 제조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북쪽의 산간 마을이었어요. 겨울이 혹독해서 동상 환자가 많았습니다. 너무 추워요. 아이들이 떨고 있었어요. 태민이는 치료하면서 따뜻한 옷을 나눠줬습니다. 임금님이 보내준 물자였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서쪽의 곡창지대였습니다. 이곳에는 전염병이 돌고 있었어요. 쥐들이 너무 많아서 생긴 병이었습니다. 쥐를 잡아야 해요. 태민이가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쥐를 잡고 곡식 저장고를 청결하게 만들었습니다. 병은 점점 사라졌어요. 태민이의 소문은 전국에 퍼졌습니다. 신의 손이 온다. 병을 고치는 어린 의원. 마을마다 태민이를 기다렸어요. 길거리에는 환영 인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태민이는 겸손했어요. 저는 그냥 할 일을 할 뿐이에요. 모든 게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환자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위독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태민이는 환자를 구하지 못할 때마다 자책했습니다. 백 의원이 위로했어요. 네 잘못이 아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1년이 지났습니다. 태민이는 이제 5살이 되었어요. 키도 더 자랐고 실력도 늘었습니다. 더 많은 병을 알게 됐고 더 빨리 치료할 수 있게 됐어요. 스승님,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그래, 자랑스럽다. 백 의원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청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낯익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산적 우두머리였습니다. 태민 나으리, 산적들이 달려왔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는 이제 정직하게 살고 있어. 산적들은 농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막내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우두머리가 말했어요. 고맙소, 나으리 덕분이요. 태민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우두머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도 나으리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소. 드디어 태민이의 고향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1년 만에 귀향이었어요.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밝았어요. 태민이다. 태민이가 돌아왔어.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촌장이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어요. 준서와 수진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 아빠? 가족은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보고 싶었어. 우리도 보고 싶었단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1년 동안 못 본 시간을 메우듯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을에서는 태민이를 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음식과 노래, 춤이 가득했어요. 아이들이 태민이 주변에 모였습니다. 형아, 저도 의원이 될 수 있어요? 물론이지. 열심히 공부하면 돼. 태민이가 아이들에게 약초를 가르쳐 줬어요. 축제가 끝나고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가족은 집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별이 쏟아지는 하늘을 보며 태민아, 행복하니? 준서가 물었습니다. 네, 아빠. 정말 행복해요. 사람들을 돕는 게 이렇게 보람찬 줄 몰랐어요. 앞으로 뭘 할 거니? 수진이 물었어요. 계속 전국을 돌 거예요. 태민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큰 의원을 세우고 싶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는. 준서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훌륭한 꿈이구나. 하지만 백 의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민아, 조심해야 한다. 왜요, 스승님? 네가 유명해질수록 시기하는 자들도 많아진다. 이 돌쇠나 송대감 같은 자들 말이다. 태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어요. 조심할게요. 며칠 후 태민이는 다시 여정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동쪽 지방이었어요. 잘 다녀와라, 아들. 네, 아빠. 곧 돌아올게요. 배군에 올라탄 태민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배웅했어요. 조심히 가세요. 꼭 다시 오세요. 태민이의 여정은 계속됐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민이는 멈추지 않고 백성들을 치료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고 싶어요. 그것이 태민이의 꿈이었습니다. 백 의원은 항상 옆에서 지켜봤어요. 내 제자가 자랑스럽다. 태민이의 명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살아있는 성인이다. 하늘이 보낸 의원이다. 사람들은 태민이를 존경했어요. 어떤 이들은 신처럼 떠받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태민이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저는 그냥 의원일 뿐이에요. 밤 산길을 가다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태민이는 모닥불 옆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스승님, 행복하세요? 왜 그러느냐? 제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싶어요. 너무 좋아서요. 백 의원이 웃었습니다. 그게 바로 천직이란 거다. 다음은 어디로 가죠? 한양이다. 백 의원이 말했어요. 임금님께서 부르셨다. 무슨 일이실까요? 곧 알게 될 것이다. 두 사람은 다시 말에 올라탔습니다. 한양을 향해 달렸어요.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번째 장, 영원한 빛. 임금님 앞에 선 태민이 이제 6살이 되었습니다. 태민아, 내게 중요한 부탁이 있다. 임금님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이 나라의 의원이 부족하다. 가난한 백성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간다. 네가 이것을 바꿔줄 수 있겠느냐? 전국에 의원을 세우고 싶다. 임금님이 지도를 펼쳤어요. 각 고을마다 공공의원을 만들어 백성들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하고 싶다. 네가 그 책임자가 되어달라. 태민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전하, 기꺼이 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태민이는 전국을 돌며 의원을 세웠어요. 건물을 짓고 의원을 교육하고 약재를 보급했습니다. 준서는 행정을 도왔고 수지는 약재 관리를 맡았어요. 백 의원은 의원 교육을 책임졌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일했어요.
청주의 첫 번째 공공의원이 세워졌습니다. 개원식 날 수많은 백성이 모였어요. 이제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태민이가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만세, 만세. 첫날부터 환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1년 후 전국에 10개의 의원이 생겼습니다. 2년 후에는 30개, 5년 후에는 100개가 넘었어요. 의료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수명이 늘어났고 역병이 줄어들었어요. 나라 전체가 건강해졌습니다. 태민이는 많은 제자를 길렀습니다. 전국에서 젊은이들이 찾아왔어요. 저도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태민이는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손을 잡고 치료법을 보여줬어요. 제자들은 스승을 존경했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태민이는 어느덧 청년이 되었어요. 20이 되던 해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도 의원이었어요. 이름은 은혜.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결혼했습니다. 태민이와 은혜 사이에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세 남매였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그리고 딸. 모두 아버지를 닮아 착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치유의 능력을 물려받았어요. 우리 아이들도 특별하구나. 태민이가 감탄했습니다. 준서와 수지는 손주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 들려주세요. 옛날에 준서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천대받던 자신의 이야기, 태민이가 태어난 기적의 이야기. 손주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태민이가 30이 되던 해, 백 의원이 새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승님, 태민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다. 내 자랑스러운 제자여. 백 의원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태민이는 스승의 무덤 앞에서 3년상을 치렀어요. 백 의원은 모든 의서를 태민이에게 남겼습니다. 이것으로 더 많은 사람을 가르치거라. 태민이는 스승의 유언을 지켰어요. 의서를 정리하고 새로운 책을 썼습니다. 동의보감에 버금가는 명저가 탄생했어요. 이름은 민중의서였습니다. 태민이의 명성은 국경을 넘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신의를 만나고 싶습니다. 태민이는 모두를 받아들였습니다. 국적과 신분을 가리지 않았어요. 아픈 사람은 모두 내 환자입니다. 임금님이 태민이를 불렀습니다. 네 덕분에 이 나라가 건강해졌다. 백성들이 행복해졌다. 내게 최고의 벼슬을 주고 싶구나. 하지만 태민이는 거절했어요. 전하, 저는 그냥 의원으로 남고 싶습니다. 임금님이 감동했습니다. 40이 된 태민이 오랜만에 고향 마을을 찾았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어요. 태민이는 부모님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렇게 자랐어요. 보고 싶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준서, 수진, 태민이의 이름이 새겨진 이 세 분이 우리 마을의 자랑입니다. 촌장이 말했어요. 천대받았지만 세상을 구했습니다. 진정한 영웅입니다. 태민이가 기념비를 쓰다듬었어요. 태민이의 제자들도 이제 명의가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백성을 치료하고 있었어요. 스승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태민이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내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태민이가 60이 되던 해, 한 거지가 의원을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치료하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태민이는 달랐습니다. 이리 오세요. 직접 거지를 씻겨주고 치료했어요.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70이 된 태민이 손주들에 둘러싸여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그래, 옛날에. 태민이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곰을 만난 이야기, 계곡에서 살았던 이야기. 손주들은 신기해하며 들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봄날이었습니다. 태민이는 정원에 앉아 있었어요.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좋은 인생이었어. 태민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했어. 눈을 감았습니다. 태민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국이 애도했어요. 임금님이 직접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나라의 은인이었다.
수많은 백성이 모여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습니다. 태민 나으리. 덕분에 살았습니다. 태민이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었습니다. 의원을 계속 운영했어요. 손자들도 증손자들도 대대로 의원 가문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뜻을 잊지 말자. 아픈 사람을 도와야 한다. 가문의 가훈이 되었어요. 세월이 흘러 100년이 지났습니다. 태민이는 전설이 되었어요. 신의 손 태민이, 백성의 의원. 사람들은 태민이를 기억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천대받던 부부에게서 천재가 태어났단다. 그리고 지금 태민이가 세운 의원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형태는 바뀌었지만 정신은 그대로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하는 것. 태민이의 정신을 이어가자 의사들이 말합니다. 그의 유산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에필로그 산골 의원. 서두로 돌아갑니다. 백발의 노인이 의원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장면. 모든 시작은 그 겨울이었지. 노인은 책장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제야 알게 됩니다. 그가 태민이의 증손자라는 것을. 그는 지금 태민이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집니다. 산골 의원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아픈 몸을 이끌고 그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태민이의 정신이 그곳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의 유산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 이야기를 만들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하지 않다고, 조용히,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할 뿐이라고. 태민이처럼 살 수는 없을지 몰라도 태민이의 마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남을 돕는 마음, 조금 더 아프지 않게 하려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쉽게 지나치고 가볍게 판단하고 이름 없이 불러왔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태어날 수 있음나다. 그 사실을 믿고 싶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출발선이나 평가표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장 낮다고 여겨진 자리에서조차 누군가를 살리는 손길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가능성을 믿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